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심화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법이고요. 문법의 오늘 수업을 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웠었고 문제를 풀어봤을 거고 또 이제 많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던 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문제의 수업 내용을 배우는 것과 그것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조금 별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지금은 중요할 수 있냐면 내용 배우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응용을 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았는지 전문가의 시각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봐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분사구문 여러분들이 문제 틀린 게 93페이지 3번이에요. 93페이지 3번을 풀 때는 일단 이거를 조금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 좀 쓰자. 과연 형용사인가? 아니면 이게 부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인데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고 있나? 아니면 이거를 부사처럼 쓰고 있나? 이거를 좀 봐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투부정사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쓸 수 있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고 부사처럼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얘 형용사처럼 쓸 수 있잖아요. 뭐뭐 할 명사. 그리고요 ing도요. ing 얘를 동명사라면 명사처럼 쓸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그쵸? 뭐뭐 하는 중인 명사 이렇게요. 그리고 부사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ing는요 영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됩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얘가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였나 부사로 쓰였나 이것도 아니 선생님 형용사로 썼으면 명사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사로 쓰였다면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오면서 이제 동사를 꾸며줄 텐데 그게 뭐가 어렵나요?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한다. 근데 여기 명사를 꾸며주려고 투부정사나 가령 동명사가 들어가져 있다면 이거 되게 쉬운 형태가 된다고요. 뭐뭐 할 명사는 목적어를 한다. 뭐뭐 하는 중인 명사는 목적어를 한다. 이거 되게 쉬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으로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패턴으로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있을 때 이렇게요. 아니 선생님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한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주어는 동사 목적어를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이건 부사고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얘가 이 투부정사 동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 투부정사 동작을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는 형용사처럼 봐줘야 되거나 아니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 봐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I don't have money. 나는 돈이 없습니다. To buy books. 이렇게 쓰면요 이 부분이 부사냐고. 부사가 아니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뭐 할 돈이에요? 그 책을 살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요 I met Tom. 나는 탐을 만났습니다. To borrow the book.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탐을 만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 책을 빌리기 위해. 책을 빌리기 위해 탐을 만났다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자, 부사로 쓰였을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작을 누가 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동작을 누가 하게 되냐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명사하고 관련성이 되게 있고요. 부사일 때는요 이 동작을 누가 하게 되냐? 그럼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탐을 만났죠. 내가 탐을 만나지. 근데 내가 뭐 하기 위해? 내가 그에게 책을 빌리기 위해. 이것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ing가 나올 때 만약에 얘네가 형용사라면 누구랑 관련성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 관련이 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 동사하고 관련은 있겠지만 부사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 동작도 하지만 이 동작도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동작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썼을 때 이거 보세요. 나는 탐을 만났습니다. 내가 책을 빌리기 위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ing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ing도요.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I like the girl.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썼죠. Dancing on the 그러니까 dancing ther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dancing there가 누구 꾸며주고 있냐고? dancing there가 그 앞에 있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나는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무슨 여자애야? 저기서 춤추고 있는 중인 여자애를 좋아한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이 dancing there가 그 앞에 있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얘가 하는 동작이라는 것이 나타나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I ate a meal.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watching TV를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watching TV가 meal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TV를 보고 있는 중인 식사,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사 구문이구나.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럼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긴 한데 얘가 동작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된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가 하필 명사잖아. 그 뒤에 투부정사나 ing가 붙었을 때는 이 명사하고의 관련성, 이 명사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는 건가? 그러면 형용사일 거고요. 아니면 부사이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주어가 이 동작도 하지만 여기 있는 동작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럼 내가 학교도 갔지만 친구를 누가 만나는 거야? 내가 만나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빌리지 다음에 ing가 나왔다라고 해서 빌리지가 명사잖아요, 명사.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를 보는 마을? 이게 웃긴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을이 어떻게 뭐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쓰이게 됐을 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즉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He goes on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그는 계속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하루마다의 행하는 행동인 루틴을 설명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무슨 루틴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냐면 strolling through village 하는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있대요. 그가 stroll은요 거닐다. 어딜 통해 거닐어요? 마을을 통해 걸어다니는 그의 데일리 루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걸어다녀. 그가 이거 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가 걸어다니지. 근데 뭐 하면서 걸어다닙니까? 보면서 걸어다니지. 그러니까 마을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하는 동작이 아니라 그가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루틴이에요? 걸어다니는 루틴. 근데 뭐 하면서 걸어다닌다고? 관찰하면서. 근데 또 뭐를 관찰하면서 뭐를 보면서 인터넷 디테일스 오브 패밀리 라이프를 보면서요. 이것을 보면서 또 뒤에 목적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의 ing를 써야지, 얘들아. 그쵸?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그의 매일매일의 루틴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슨 루틴이냐면 마을을 통해서 거니는. 근데 걷는 동안에 또 뭐 또 하냐면
관찰하면서, 그렇죠? 이 어떤 친밀한 가족들의 삶의 디테일들을 관찰하면서 걸어 다니는 그의 루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7번 7번도 한번 볼게요. 7번이요. with 명사 나오고 있습니다. with 명사요. 이것도요. 그때 with 명사 구문을 말씀을 드렸었죠. with 명사 그러면 명사와 함께 이런 뜻이죠. 그 뒤에 ing가 나오거나 동사 ed나 pp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혹은요 뭐뭐 되어진 명사와 함께, 자,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게 명사가 뭐뭐 하는 혹은요 되어진 채, 요렇게 중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 하는, 뭐뭐 되어진 명사와 함께, 혹은요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 혹은 되어진 채로. 그리고요 ing를 쓸지 아니면 pp를 쓸지는 뭘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얘가요 사람이라서 동작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얘가요 사물이라서 사물이 동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작 되어지는지, 이걸로 결정하시면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와 함께해요? with a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가 뭡니까, 여러분들? 진공청소기잖아요. 그럼 진공청소기가 드는 동작을 지가 해요? 능동입니까? 아니면 들려진 채로입니까? 당연히 들려진 채로지. 그리고 어디에서 들려져 있어요? 어디 위에서, 영향받은 지역 위에서 for up to 얼마 동안? 20분 동안까지. 20분 동안까지 이 영향받은, 그러니까 혹은 오염되어진 먼지가 있어진 지역 위에서 이 진공청소기가 들려진 채로 20분 동안.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요 백큐 클리너하고 능동 수동의 관계를 봤을 때 백큐 클리너가 뭘 들 수 없잖아. 사물인데 어떻게 뭐를 들어요? 그러니까 들려진 채로. 여기서 헬드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9번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사실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왜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게 분사도 아니고 분사구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거는 좀 그러네요. 왜 이게 여기 나왔지? 자, 근데 9번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의문사, 이 의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의문사요. 의문사는요 물어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쓰죠. 의문사를 쓰고 비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요 비동사가 아니라면 조주동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조동사가요 can, should, must 뿐만 아니라 do, does, did 이런 것도 조동사에 해당하거든요. Where does she go? 이런 식으로 쓰죠. Where does she go?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직접 의문문을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요 문장 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씁니까? 문장 내에 들어갔을 때는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죠. 문장 내에서는요. 그리고 의문사 뭐뭐 하는지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의문사인데 의문사 중에서도 되게 개떡같은 의문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w예요. how는 골 때려 얘가요. how가요. 왜냐면 how는요 그냥 썼을 때에는 그냥 어떻게 뭐가 뭐만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how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얼마나 뭐뭐하게 뭐뭐한지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 문장 뒤에 나오는 이 문장 끝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겨 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만 쓰면서 끝날 수 있어요. how는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뒤쪽에 나와야 되는 형용사나 부사를 how는요 바로 자기 뒤로 땡겨간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만 쓰고 불완전한 절처럼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how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비동사였다면 원래 형용사 있었을 거니까 그 형용사가 간 거고, 일반 동사하고는 부사하고 같이 쓰니까 여기가 일반 동사라면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형태를 보겠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거나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원래 그 해당 문장의 뒤쪽에 있었던 애가 앞쪽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뭐뭐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얼마나 형용사나 부사하게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이게 how예요. 근데 how, 그러니까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인 게 있어요. 의문사 ever. 그러니까 who는 누구인데 whoever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런 말일 거잖아요. when은 언제인데 whenever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 이런 뜻이잖아요. where도요 어디인데 wherever 그러면은 어디든지 다 이럴 거 아닙니까? how도요 how가 어떻게 얼마나인데 however ever를 붙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however가 두 가지 종류라는 거야. 그러나 라는 뜻도 있지만 얼마나 뭐뭐이든지 간에 다, 아니면 어떻게 뭐뭐 하든지 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인 however가 그러나가 아니라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뜻이고요. 여기 지금 limiting, limited가 나와져 있잖아요. 얘는 분사이긴 분사인데 분사도 역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시피 얘는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 해당 문장이 뒤쪽에서 왔던 애다라는 겁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애인데 how 혹은 however 라는 애가 뒤에 있어야 되는 애를 땡겨서 간 거예요. 땡겨서 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위치는 어디였다라는 거야? 여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ing는 능동이고 ed는 pp인데 누구하고의 관계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다. 너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limited 쓰는 거예요. 너의 능력은 maybe limited, 제한되어져 있겠다. 근데 여기 있어야 될 limited가 how라는 녀석 때문에 혹은 however라는 녀석 때문에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how 뒤쪽으로 당겨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던지, 그쵸? 얼마나 뭐뭐 하던지,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던지, 뭐가요? 너의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던지 간에 however니까 당신은 you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을 당신의 학교에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던지 간에 당신은 기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학교에. 되셨죠? 그래요. 쉽진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는 건 이거였어요. 의문사 중에서 how, 그리고 how에서 조금 변형된 거는 however인데요. how는요, 그 문장 뒤에 나와져 있어야 될 형용사나 부사를 앞쪽으로 당겨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뭐뭐하게 이런 해석을 갖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however라면은 얼마나 뭐뭐 하던지 간에 이런 뜻이겠지만요. 그래서 얼마나 제한적이던지 간에 뭐가요? 너의 능력이 제한적이던지 간에 당신은 학교에다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11번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11번하고 13번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하고 13번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분사처럼 보이지만 그냥 전치사인 애가 있습니다. 그냥 전치사.
그게 바로 기분이에요. 기분. 그리고 considering 이게 기분하고요. considering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치사니까는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오고 컴마 찍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은 부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끊기고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랑 컨시더링 블라블라가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말이라면 한번 컴마가 찍히겠죠? 그래서 뭐가 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뭐가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컴마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자, 이렇게 부사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기분, 컨시더링, 블라블라 이게요. 자, 그리고요. 기분, 컨시더링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기분, 컨시더링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고요. 그럼 주어가 동사 목적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고요. 기분이나 컨시더링 다음에 그냥 구가 나오면 그 구에 대해서 고려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도요. 기분이 아니고 그냥 기빈이야. 아니 기빈이 아니고 기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분사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그냥 구문이에요.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에 해당하는 기분 블라블라 또는 considering 블라블라. 그러니까 giving이라는 형태가 없고요. considered 형태도 없습니다.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싶으면요. 기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고요. 또는 기분, 뭐가 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친구들은 모르죠. 아마 2학년들은 그래도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텐데 1학년들은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가 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분, 컨시더링, 뭐뭐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면서 컴마가 찍히게 되는 얘네들은 부사입니다. 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자 그래서요 뭐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that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음악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Are there? 그러면요 의문문이죠. Are there? 뭐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끝에도 보면은 진짜 이 의문 부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기술을 향상시킨다. 좋은 역할만 한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경우가 있을까? 경우들이 있나? 근데 뭐 하는 경우예요? 관계부사 나오고 있죠. music이 damaged to performance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나?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요, 이제 능동수동에서 그 어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대상이 이걸 내뿜으면 ing를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ook is boring 그러면은 그 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죠. 혹은요, 뭐 the book is damaging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손상시키는 이런 뜻이죠. 손상시키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무슨 경우예요? 음악이 손상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음악이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 손상적인 경우가 있을까? 누구에게? 수행에 있어서 이거 공연 아닙니다. 요런 멘탈이나 피지컬 스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음악이 되게 손상적인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나?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3번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기빙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기분 또는 컨시더링 구나 절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자 그리고요 20번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20번이요. 20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0번이 좀 어려울 수 있다. 20번이 좀 어려울 수 있다. 20번이요.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자, another girl mentioned that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애들이 were not supposed to speak.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여자애들이 얘네가 지금 직접 스피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네가 스피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unless는 무슨 말이에요? unless? 아니면 until이라고 해보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until이라고 그냥 말을 임의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잖아. 뭐뭐 할 때까지 여자애들은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니네 말해. 말해도 돼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까지. 즉 누군가 야 너네 말해도 돼.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보자. 야 얘들아 말하지 마. 수업 중이잖아. 말하지 마. 뭐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내가 너네 보고 이제 말해도 돼 라고 내가 말할 때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until someone 이거 말고요. 이대로 계속 설명해보자. 그 여자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 말해도 돼 라고 말하답니까? 말하여질 때까지일까요? 말해지다.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말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말을 못하는데 말해도 돼 라고 이 사람이 이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얘네한테 말하겠죠? 니네 말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말해도 돼 라고 이 사람이 얘네한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다는 얘네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말 되어지는 거니?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얘네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큰이고요. 요 뒤에 뒤에 뭐가 생각된다면은 to speak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애들 더러 to speak 이제 말해도 돼 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말해질 때까지 그 여자애들은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스포큰이 맞아요. 스포큰 이거 완전히 난이도가 되게 어렵죠. 능동과 수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맥 파악까지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업을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수업은요 대명사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